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에 대한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백신을 맞은 6명에게서 혈전증이 나타났기 때문인데요. 40개 넘는 주들이 접종을 즉시 중단하거나 중단 권고를 내렸고 얀센을 만든 존슨앤존슨은 백신의 유럽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와 식품의약국 FDA는 공동 성명을 내고 존슨앤존슨의 계열사인 얀센이 개발한 백신을 맞은 6명에게서 드물지만 심각한 형태의 혈전증이 나타나 해당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혈전증이 나타난 6명은 18살에서 48살 사이의 여성이고 백신을 맞은 뒤 6일에서 13일 사이에 증상이 발생했습니다. 6명 가운데 1명은 혈전 합병증으로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위독한 상태라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CDC와 FDA는 얀센 백신의 접종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사람은 약 680만 명이고 아직 접종되지 않은 얀센 백신 900만의 분량이 이미 각 주로 배송된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의 권고가 나온 직후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40개 넘는 주들이 즉각 접종을 중단하거나 중단 권고를 내렸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앞서 콜로라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 4개 주는 얀센 백신의 부작용 사례들이 발생했다며 접종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백악관은 미국 정부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충분히 확보했기 때문에 얀센 백신 접종이 중단되더라도 하루 300만회 접종이라는 현재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there's enough vaccine that is basically 100% unquestionable for every single solitary American. 존슨앤존슨은 보건당국의 사용 중단 권고 직후 성명을 내고 얀센 백신의 유럽 출시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지난 9일 미국에서 얀센 백신을 맞은 4명에게서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자에게선 혈전증이 나타난 사례가 없었다면서 이 두 가지 백신의 접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일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최소 700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당국은 4차 유행이 3차 유행보다 규모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683명. 전날 같은 시간보다 219명 늘었습니다. 어제 542명이었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오늘 700명대 중후반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으면 800명을 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진자 수가 700명을 넘어서는 건 지난 8일 이후 엿새 만입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4차 유행 초입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특히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616.4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지역별 감염 사례를 보면 서울에선 헬스장과 골프 연습장 등이 모여있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26명이 감염됐습니다. 대전 동구의 보습학원 강사를 통해 고등학교 3곳으로 집단 감염이 번져 97명이 확진되는 등 전국적으로 학교 내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점도 방역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부산 지역은 무증상 확진자 비율이 41%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용한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4차 유행의 문턱에 와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4차 유행은 그 규모가 지난 3차 때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상생 방역에 대해서 정부는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온 방사성 오염수, 결국 일본 정부가 바다에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내부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2년 뒤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고현승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예상대로 결론은 해양 방류였습니다.
海洋放出が現実的と判断し、基本方針を取りまとめました。 지난해 2월 전문가 소위원회 제안대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현실적인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설비 공사와 규제당국 심사 등을 거쳐 약 2년 뒤 본격 방류를 시작합니다. 다액정 제거 설비, 알프스 처리를 거쳐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는 약 125만 톤. 이 가운데 71%는 기준치를 최대 2만 배까지 웃도는 고농도 오염수입니다. 이를 다시 한 번 더 걸러내 방사성 물질을 제거하고 제거가 불가능한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30-40년에 걸쳐 배출할 계획입니다. トリチウムの濃度を国内規制基準の40分の1、WHOの定める飲料水基準の7分の1。 해양 오염 우려가 없다는 주장인데 환경단체와 후쿠시마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汚染水を海に流すな！汚染水を海に流すな！事故原発からまた放射性物質を出すことなんか決して許されない。 결정 직후 주무장관이 후쿠시마를 찾았지만 약속을 어긴 정부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음식점들이 민간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 제2의 임대료란 말이 나올 정도로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내놓는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수수료가 단 1%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박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한 중국 음식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배달 주문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삼성반짜장 하나, 삼선짬뽕 하나, 중화비빔밥 하나. 중국 음식은 신속 배달이 생명. 이달부터 수원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이 이름값을 해냅니다. 안녕하세요. 배달 특급을 처음 써봤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어플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쉽게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출시된 지 4개월. 이름도 낯선 배달특급을 음식점이 이용하는 건 1%에 불과한 수수료 때문입니다. 요기요를 통해 5만 원어치를 팔 경우 음식점 사장은 12.5%, 6,250원을 내야 하지만 배달특급에서는 500원만 내면 됩니다. 배달의 민족은 상위 노출 서비스를 통해 음식을 팔 경우 매출의 6.8%를 걷어가고 중복 노출 서비스를 한 건 추가할 때마다 월 8만 8천 원씩을 더 받습니다. 기본료가 일단 없는 상태고요. 수수료 같은 경우도 1%대이기 때문에 최소 2, 3%, 많게는 13에서 15%까지의 어떤 그 수수료의 절감 효과가 있어요. 소비자들도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경기도 지자체들은 지역화폐 카드를 충전하는 시민들에게 충전 금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하는데 이 카드로 배달특급에서 결제하면 다음 주문 때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점과 소비자 모두 혜택을 받게 설계된 공공 배달앱. 덕분에 배달특급 가입자는 첫 달 약 11만 명에서 현재 23만여 명으로 늘었고 거래 금액은 5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배달특급의 그늘 역시 그 혜택에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빠르게 자리 잡으려 낮은 수수료를 내걸고 할인 혜택도 직접 부담하다 보니 수익을 못 내면 이로 인한 운영사, 즉 공공기관의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할 판입니다. 운영사 측은 서비스 지역을 현재 10곳에서 올해 안에 28곳으로 내년엔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해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수수료 절감 효과를 받는 가맹점들이 소비자에게 다시 재투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로 사업을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이며 자영업자들의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덜고 시장을 바로잡겠다며 배달특급이 달리기 시작한 지 넉 달. 최근 진주와 여수, 제천 등에서도 앞다퉈 공공 배달앱을 출시하고 나선 상황이어서 최대 지자체인 경기도의 공공 배달앱 성패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원입니다.